안녕하세요. 자원직 코드입니다. 사무자쌤입니다. 요즘 은행금리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기준금리가 올라서 이제 좀 은행금리 계속 오르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소개시켜드렸던 상품들, 네. 그 상품들이 지금 금리가 지금 나오는 것보다 별로 안 좋아요. 많이 안 좋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진짜 이걸 뭐 중간에 있는 걸 깨고 다시 들어야 되나, 뭐 저보고 누군가가 또 뭐 그런 거 엑셀로 만들어가지고 최적의 시기가 언제 만들어야 될지 뭐 알려달라고 하는 사람도 많은데, 나도 그랬죠. 뭐 그거는 한번 제가 한번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래도 갈아타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한번 고민해봐야 될 시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언제 가입해야 될지도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봐야 될 시기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리가 어디까지 오를지 이런 것들도 한번 얘기해 주시고, 언제 가입해야 될지 이런 예측도 같이 한번 해주시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이제 앞으로 얼마나 오를지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좀 힘들어요. 솔직한 말로. 다만 저도 이제 신문을 보고 공부를 하고 책을 보면서 그냥 한번 이유를 한번 예측해 보는 거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은행 금리가 왜 오르는 이유를 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은행이 안전한가? 그리고 종합적으로 그거 관련된 종합적인 내용들을 한번 설명해 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도 좀 재미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실 지난 10년 동안 저금리 시대를 계속 살고 있었어요. 계속 금리가 떨어지거나 그냥 유지되거나 뭐 조금 오르거나 뭐 이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이런 급격한 금리 인상과 고금리 시대는 잠깐 생소한 건 사실이에요, 지금 현재. 그렇죠. 이게 금리가 계속 오르니까 네. 은행으로 돈이 좀 계속 몰려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은행에 대해서 좀 잘 알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은행의 금리의 시스템과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맞아요. 은행은 경제 구조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죠. 맞아요. 은행이 사실은 은행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은행에서 가장 큰 수익을 보는 수익원은 뭘까요? 우리가 적금 대출, 예금 대출 뭐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드는 예적금 금리보다 대출 금리가 더 높으니까 그 차이를 이용해서 돈을 벌겠네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이제 예대 마진이라고 하죠. 뭐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뭐 이제 자코님이 은행에다가 8%짜리 이자 예적금을 들었어요. 기분 좋잖아요. 8%짜리 한 들어놓으면 맞죠? 괜찮네. 근데 은행은 8% 주는 것 때문에 손해가 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옛날에 3% 주다 갑자기 8% 주면 은행에서 뭐 아직 안 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은행은 더 비싸게 한 12%막 이렇게 빌려줄 수 있으니까 그만큼 마진을 볼 수 있으니까 8%씩 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잡는 금리가 필요한데 그것이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되는 거죠. 그렇겠죠. 네. 그렇죠. 근데 이 한국은행 기준금리도 사실은 미국의 기준금리를 많이 따라가요. 물론 100% 따라가진 않지만 우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이 벌어집니다. 하긴 뭐 미국 기준금리가 오르는데 우리나라 기준금리 안 오르면 자금들이 다 미국으로 그렇죠. 따라가겠네요. 그걸 막기 위해서 네. 좀 우리도 어느 정도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지난 10년 동안 뭐 서브프라임이니 코로나 사태니 이런 일을 겪다 보니까 미국에서 엄청난 양적 완화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 네. 돈이 엄청 풀렸죠. 많이 풀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 돈이 풀리는 과정 프로세스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많이 쓴 방법이 금리를 낮추는 방법이었어요. 금리 낮추는 방법. 금리를 낮추면 은행에서 신용화폐라는 게 생성됩니다. 금리 낮추면 신용화폐가 이제 대출로 생성되는 건데. 그렇죠. 대출로 네. 생성되는데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뭐 은행의 지급준비율이 7%라고 하면 네. 7만 원만 있으면 은행은 93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없던 돈 93만 원이 시중에 풀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100만 원을 저축을 하면, 네. 그러니까 지급준비율 7%니까 은행이 7만 원 가지고 있고 내 나머지- 돈으로 93만 원을 남한테 빌려준다는 그렇죠. 가능하죠. 그걸 담보로 해서 꺼줄 수 있다는 얘기죠. 음. 그러다 보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뭐 엄청난 축제를 벌일 수도 있었고 시중에는 돈이 엄청 풀리게 되고 투자 시장은 엄청 화량을 일으키게 되죠. 하지만 이렇게 갑자기 뭐 경기가 나빠진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뱅크런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뭐 불리함도 많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투자 시장이 화량이 되고 돈이 많이 풀려가지고 시중에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럴 때 미국 정부가 연준이 해야 될 일은 뭐가 있을까요? 뭐 돈 다시 회수를 해야죠. 그렇죠. 네. 돈을 회수해야 됩니다. 그 방법 중에는 가장 좋은 방법이 금리를 인상하는 방법이에요. 네. 이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돈을 꿔서 뭔가 투자하기는 부담스러워요. 이자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일반인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안전하게 은행 쪽에 돈을 넣어두는 시기가 되는 거죠. 네. 지금 연준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만 써 돈. 그리고 그만 투자해. 그냥 은행에 금리 많이 줄 테니까 돈 묶어놔. 이런 시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묶임으로써 이제 시중에 돈이 줄어들게 되는 그런 효과를 바라보는 겁니다. 네. 자, 그럼 미국도 올리고 한국도 올리고 기준금리 계속 올라가니까
예적금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이해를 했어요. 네네. 네. 그러면 언제까지 올라갈 거냐? 우리가 은행이라도 아무리 은행이라도 금리를 계속 올릴 수가 없는 건데 네네. 뭐 10% 이렇게 준다고 해서 가입을 했어요. 그럼 은행이 안전할까요? 이게 무조건 이게 안전하다는 보장은 없어요. 네네. 뭐 그나마 뭐 우리 1금융권은 좀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네. 우리가 IMF 때 은행들이 되게 힘들었던 거 기억하고 또 몇 년 전이죠? 몇 년 전에는 그 저축은행들은 망하기도 했어요. 부도가 그렇죠, 나기도 했었죠. 맞아요. 네.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걸 다 감안하면 세상에 완벽하게 안전한 건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사실 개인 대출도 뭐 개인 대출이지만 사실 지금 부동산 관련된 대출 같은 거, 그렇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대출 같은 거 그 잔고가 지금 110조 원이 넘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110조. 추이가 엄청난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은행이 꼭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칫하면 이런 것들은 건설사나 캐피탈사, 뭐 관련된 뭐 대출과 관련된 그런 은행 같은 것들도 다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긴 최근에 레고랜드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레고랜드 이런 것도 상당히 큰 문제가 됐었죠. 그렇죠. 이런 내용들을 자세히 보고 있다 보면은 이런 것들 신경 많이 안 쓰면 좀 약간 문제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은행 너무 믿지 말고 네. 일단 우리 5천만 원 예금자 보호법 있잖아요. 네. 그거는 일단 법적으로 보호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각 은행별로 그냥 5천만 원 이하로 은행에 예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이제 적금 만약 은행이 조금씩 이제 은행 예금자 보호법 나눠서 네. 가입하라고 하셨는데 네. 그럼 언제 가입해야 되나요? 적금 시기를 결정하는 거는 이제 이번 11월 초에 미국이 연준이 4%로 금리를 올렸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24일 날 네. 3%에서 0.25% 올린 3.25%가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조금씩 오르고 있어요. 조금도 아니죠. 꽤 많은 금액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우리 연말까지는 조금 기다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한번 그 이후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얼마 전에 나왔던 뭐 전북은행 9%짜리 특판 예금 있었거든요. 그런 거 정도 나오면은 뭐 급하게 해야 되겠지만 다른 것들은 뭐 적당히 좀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또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투자를 하는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이런 생각도 또 드는데 이게 자꾸 돈이 빠져가지고 은행 예적금으로 가잖아요. 네네. 그러면 돈 빠진 쪽에서 어쨌든 간에 가치가 지금 많이 떨어져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럴 때일수록 가치가 적은 이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저도 뭐 근본적으로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든 지금 현재 이렇게 많이 빠져 있을 때 투자 시장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이 시기가 아주 길어질 수도 있다는 걸 감안해야 됩니다. 아, 그렇죠. 시기가 그렇죠. 많이 이게 뭐 길어질 수 우리가 저번에 뭐 코로나 때처럼 한 두세 달 버티고 나면 갑자기 금리가 확 떨어지던지 뭐 아니면은 뭐 세상에 돈이 확 풀려가지고 시장이 좋아지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고 몇 년씩 간다고 치면 우리가 이 시기를 잘 버텨낼 수 있을지도 잘 감안해야 되고요. 계속해서 떨어진다고 하면 그 시기를 버티기 정말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이럴 네. 때 약간의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상승에 이렇게 이런 신호들이 올 수가 있어요. 뭐 단적인 예로 뭐 금리가 좀 떨어진다든지 이런 신호들이 왔을 때 투자하기 위해서 그 사이에 뭐 은행 적금, 고금리 적금에다가 넣어놓고 좀 기다리는 것도 어쩌면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네, 이번 시간에는 은행 상품 관련해서 알아보고 이런 은행 상품이 계속 기준금리 올라가고 있는 추이를 타서 상품에 대한 금리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언제 가입해야 되는지 그리고 은행 상품 안전한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리뷰를 한번 해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저축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